우리 적분하고 살짝 놀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습 겸 진도 겸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은 정의에 대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제가 되게 못 쓸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얘를 막 여러 가지로 변신을 시켰던 기억이 나요. f에다가 a 더하기 n분의 pk 이거 기억나죠 이거? 네. 이게 이거 뒤에 뭘 곱하죠? 뭐였더라? n분의 p 이랬던 것 같아. 네. 오리지널이 뭐였냐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f에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b 빼기 a를 p로 넣은 거예요. 너를 p로 넣고 너도 이제 p로 넣고 그렇게 해서 위에 거로 생각을 해보자 그랬던 것 같고, 여기에 이 놈들은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할 텐데 x좌표를 찍어 놓은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 x좌표들은 무슨 수열이었지? 등차. 오케이, 이제 슬슬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공차는 뭐죠? 등차가 n분의 p. k의 개수가 n분의 p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공차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델타 xk가 됐었고 얘가 결국 나중에 dx로 간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좌표를 뭉탱이로 보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요놈을 보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n분의 k를 보는 방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xk를 a 더하기 n분의 p에다가 k를 놓고 하는 방법이 있었다. 오케이, 그럼 얘가 생략합니다. 쭉 나가면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로 이제 바뀔 거야. 근데 그 x의 범위가 가장 작았을 때가 a. a 맞아요? 가장 컸을 때가 가장 컸을 때가 a 플러스 p.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왜냐면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집어넣을 거잖아요. k 대신에 집어넣게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첫 번째 건 0이 되는 상황이어서 a가 되고, 마지막은 n이 들어갈 거라서 a 플러스 p가 되는데 저렇게 된다 했었죠. 그 다음에 델타 xk가 있었어요. 델타 xk 걔가 n분의 p였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공차잖아요. p가 공차여서 얘가 dx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f에다가 x, dx 이렇게 쓰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오케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쪽에 두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합니다. 두 번째는 xk를 n분의 p의 k를 놓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었어. 그래, 얘가 x로 바뀔 거예요. 가장 작았을 때는 가장 작았을 때 네, 천천히 해도 돼. 0부터 가장 컸을 때 p. 오케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델타 xk가 여전히 n분의 p가 공차인 관계로 델타 xk는 n분의 p가 될 거고 얘가 dx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p까지 f에다가 a 더하기 x 이렇게 되고 dx 이렇게 되잖아.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뭐 했지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횡행 이동한 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미니 되는 거고. 세 번째, sk를 좀 조심해야지 이거. n분의 k로 놓고 푸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2, 0, 2고요. 마지막 항은 k. k. 당황하지 말지어다. 맨 마지막은 n 들어갈 거잖아. 얘 1이죠 1? 네. 0부터 1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델타 xk를 구하러 가자. 걔가 이제 n분의 1이었던 것 같아요. 공차가 이제 n분의 1이니까 네가 이제 dx가 된다 이런 얘기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에다가
A 더하기 뭐라고 써야죠? px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나와있던 게 n분의 p였잖아요. n분의 p니까 앞에다가 P 써주고 p를 써주고 dx를 곱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럼 얘랑 무슨 관계? 여기까지가 p분의 1배로 축소 네. 그 다음에 다시 땡겨 p배에 땡겼어 그지?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표현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여기 있는 건 얘는 수열이었어. 수열인데 연속적인 세계에서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세계로 바뀌게 돼서 얘는 실수 전범위에서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구간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은 당연히 뭐의 구간이냐면 x에 관한 구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x 좌표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적분의 정의 이렇게 얘기했었고 세 가지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적분을 안 했잖아, 참. 오케이. 지워도 되죠? 네. 오케이, 지웁니다. 자, 몇 가지 성질들을 보면서 하나씩 해봅시다. 성질 첫 번째. 출제의 밭이에요. 막 나와. 디글디글 계속 나오니까 나 미칩니다. 출제의 밭이야 이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x dx. 얘는 지금 뭔가 같냐면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a에서부터 특정한 x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죠? 잡게 되고 x축과 이 곡선이 이루고 있는 부분의 면적과 이제 일치하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오케이. 얘를요 이렇게 기억하자. fx의 부정 적분 중에 한 개 이렇게 기억하자. fx의 부정 적분 중에 한 개. 오케이.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거야. 두 번째 리미트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이렇게 x 빼기 a분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거를 해보래요. 네. 이건 무슨 소리일까? F 프라임 A. F 프라임 A. f 프라임 a 의미를 잘 생각해봐야 돼. 이 위에 있는 것은 면적이었죠. 면적이었어요. 물론 양수 음수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 속도는 부호가 있는 속력이고요.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면적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뉴턴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자, A에서부터 X까지 FT DT를 하겠다는 소리는 네.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지금 이거를 T라고 쓴 거예요. X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X 빼기 A로 나누래. 전체 구조를 보면 위에 거는 넓이야. 면적이야. 넓이. 얘는 밑변이죠. 네. 넓이를 밑변으로 나누라고? 무슨 소리지? 높이. 그래. 높이가. 높이를 추정을 하려면 가보자. 얘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한 조각을 통째로 지금 본 거야. 우합처럼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함수값은 fa가 되고요. 이놈의 함수값은 fx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넓이를 밑변으로 나눠? 그러면 높이일 거야, 그치? 높이인데 x가 어디로 가겠대? A. a로 가겠대. 그럼 그 높이가 뭐가 될까? FA. 그렇지. 단 어떤 데만 되냐면 fx가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되죠? 네. 왜냐하면 x가 a로 갔을 때 fx가 fa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얘기라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게 되면 이 높이가 f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상황에서 얘를 구하러 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넓이를 밑변으로 나눠 높이야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번 저건 무슨 소리일까? 넓이를 미분하라. 넓이를 미분하라. 그래. 넓이를 미분하라. 그게 무슨 소리야? 넓이를 미분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얘는 x로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율,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 그러면 얘가 넓이였잖아.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세요.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다시 넓이의, 잘해야 돼 이거.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세요. 넓이의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됐죠? 네. 한 번 더 합니다.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세요. 넓이의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애시당초 A에서부터 X까지 넓이가 정해져 있었잖아. 이렇게. 네.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소리는 넓이가 약간 증가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변화량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델타 X만큼 커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좌표가 X 더하기 델타 X. 여기 이만큼이 이제 그 거리가 델타 X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면 넓이의 변화량은 이만큼이잖아. 넓이의 변화량은. 여기 있는 함수값을 보면 부분이 만만치가 않단다. F에다가 X 더하기 델타 X 이게 되고 너는 f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의 극한값이 무엇이 될까요? F 프라임 X. 잠깐만요. 자, 다시. 지금 미분을 하겠다는 소리는 극한값을 구하겠다는 소리는 델타 x를 어디로 보낼 거지? 0으로 지금 보내줘. 그럼 넓이가 이만큼 증가량이 이만큼 돼 있었잖아. 델타 x를 0으로 보냈대. 그럼 얘가 어디로 가? FX 쪽. 이쪽으로 가지. fx 쪽으로 가지. f에 x 더하기 델타 x 가 fx로 가. 되죠? fx야. 다시 합니다. 얘가 넓이의 변화율의 극한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변화했다면 이만큼 갔을 거란 말이지. 그것을 극한값이라는 소리는 델타 x를 0으로 이렇게 보내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 보내게 되면 f의 x 더하기 델타 x 요만큼이 있다 함수값들이 요만큼 싹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럴 거니까 fx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얘가 이게 됐다는 소리는 fx가 무슨 함수여야 돼? 연속. fx가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정리해 보시죠.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잡아놨는데 함정합 X를 잡자. 이렇게. X는 A하고 B 사이에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X 더하기 델타 X를 이렇게 잡을게.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뭘 할 거냐면 지금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방금 한 거랑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생각인데 sx라고 할게요. 넓이를 이걸로 나눈 거야. 넓이의 변화량을 x값의 변화량으로 나눈 겁니다. 걔가 뭐가 된다고? 잠깐만요. 야, 미치겠죠? 이렇게 생각도 모르죠? 뭔가 조금 비슷.
비슷한 것 같은데. 다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델타 x가 있어요. 네. 델타 s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넓이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을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그럼 얘는 넓이의 변화율이지? 네. 넓이의 변화율인데 극한을 때렸으니까 넓이의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네. 뭐 나와야 되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기다려. 뭔가 FX 같은데. 뭔가 fx 같죠? 네. 맞아요. fx 같은 겁니다. 결론은 fx가 맞아요. 쉽게 말해서 넓이를 밑변으로 나눴으면 높이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fx가 결론은 맞아요. 네. 맞는데 걔를 판단하는 방법이 너하고 너 사이에 시점을 하나 생각해 봅니다. 시점을 좀 어려워. 시점 하나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각형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각형, 이런 사각형. 그러면 큰 사각형이 있고 조그만 사각형이 있잖아. 그러면 그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있는데 그 사이에 넓이를 갖는 얘 하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얘 하나를. 잘 쓸 데가 없겠다. 그럼 얘가 내가 너무 했나? FC에다가 곱하기 델타 X를 곱해. 걔를 델타 X로 나누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한번 봅시다. 파란색 넓이가 좌합, 네. 노란색 넓이가 우합이야. 좌합이랑 우합 사이에 있는 하나의 넓이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포인트가 지금 뭐냐면 네. 우리가 구할 넓이는 좌합보다는 크고 이 상태에서는 우합보다는 작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샌드위치 전기를 리미트를 딱 때리는 순간 등호가 붙어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은 임의의 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 네. 그래서 아마 이 두 개 넓이의 사이값을 갖는 그런 넓이가 존재할 거야. 근데 그 넓이를 계산해 보면 여기에 있는 높이가 FC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델타 X인데 똑같고요. 높이가 FC가 되는 그런 사각형 넓이가 존재할 거라고. 그런데 델타 X 이렇게 날리잖아. 근데 C는 X하고 X 더하기 델타 X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인 거죠. 그래서 걔가 fx로 바뀌어요. 이렇게. 단 C는 X랑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라고 해. 이 두 넓이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택해도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좌합보다는 어쨌든 클 거고 우합보다는 작을 테니까 이것을 쫙 하면은 적분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걸 리만합이라고 합니다. 리만. 사람 이름이에요? 리만. 리만이. 리만. 앞에 원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거 까먹었고요. 리만합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용어는 중요치 않아. 개념은 이해해야 한다. 써보시죠. 저기에다가 A X인가? 노란색 X죠. 아, 네, X예요, X. X. 네, X랑 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X나 B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X에다가 B를 넣으면 안 되냐고? 아, 네, X나 X 플러스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FC 자리에다가 예. FX나 FX 플러스 델타 X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죠. 얘를 하면 우합이고 얘를 하면 이제 좌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fx를 높이로 샀으면 좌합, fx 더하기 델타 x를 했으면 우합. 근데 그 사이에 있는 함수값을 택해도 적분의 정의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다리꼴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하자. 네. 네 번째인가?
처음 얘기를 잘 기억을 더듬어 봐요. 아까 1번에서 뭐라 했냐면 얘를 fx의 한 부정적분 중에 한 개 그렇게 얘기했었죠. 한 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해서 얘를 미분하면 fx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인테그랄 상수 x ft dt 얘를 보면 미분 때리면 fx가 되는가요? 됐죠. 그래. 여기서 뭘 추론하고 싶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추론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적분을 하면 라지 fx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라지 f b에서 라지 f a를 뺀 이 상황이 됨을 의뢰요. 확인을 하래요. 어떻게 하지? 이제 정적분 출발하는 것 같죠? 느낌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랑 뭐가 달라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꾹 참고 있죠, 제가 지금.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해서 fx가 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얘를 우리 저번에 평균값 정리했을 때 상수만큼 차이가 난다 그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상수만큼 차이가 난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치게 되는 거죠? 네. 오케이.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a를 집어넣게 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t dt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적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적분법을 모르는 거예요. 정적분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적분의 정의를 가만히 살펴보면 얘가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a 값이 변화량이 있는 게 아니라 네. a에서부터 a까지인 거잖아요. 넓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인 거죠. 이렇게 직선이라는 소리는 넓이가 0이라는 거잖아요. 높이밖에 없어요. 넓이가 없잖아. 그치? 아, 네. 넓이가 없다는 소리니까 얘는 반드시 뭐가 될 거야? 0이 됐겠죠. 이게 0이라는 소리는 x 대신 a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fa에다가 플러스 c가 될 텐데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니까 x a를 넣었잖아. 여기다 a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걔가 0입니다. 그린 것 같아? 따라서 c가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도 좋고 ft dt도 좋아요. fx dx라고 쓰자. 너는 라지 f에다가 x 대신 지금 b 넣었죠? 라지 f b가 될 거고 c가 뭐라고? 마이너스 F.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적분을 정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이거야.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기원전부터 내려보이는 곡선들의 넓이를 구하는 것, 면적과 부피를 구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고, 걔를 하다 보니까 fx가 이상한 함수를 바뀌게 되면 잘 못 구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구간이 정해졌을 때 방법은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까지 온 거야. 그래. 이것을 정적분이라고 해요. 정적분이라고 했던 이유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 부정적분은 뭐야? 구간이 안 정해져. 아니 맞아요.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인데 얘가 이런 거지. 라지 fx에다가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있는 상수 c를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는 거지. 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적분이라고 부른다. 일로 가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미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적분 상수 c라는 것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게 돼. 근데 저거 할 때도 인테그랄 써야 돼요. 이거요? 네. 그럼요. 쓰셔야죠. 그냥 dx 하시면 안 돼요. 안돼. 적분한 거잖아, 적분. 네. 그 다음에 이 s는 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그마 때문에. 썸의 이 s를 길게 들여 쓴 겁니다. 미분이라고 하고 부정적분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적분상수 c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됐죠? 그래서 정적분, 부정적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한옛날에 부정적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 있는 스몰 f를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라지 fx에다가 플러스 c가 될 거야 라고 배웠고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 정해지다 보니까
얘를 B 집어넣은 거에서 A 집어넣은 걸 빼라. 그게 결론이 얘니까. 그래서 적분함수 C는 필요가 없게 되고 이렇게 하기로 했죠. 얘가 적분을 한 다음에 오랜만에 A에서부터 B까지 이럴 거니까 너를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자 라고 보였던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연산 방향상 지금 봤더니 미분의 역연산으로 적분을 정의하기 시작하게 된 거잖아. 그래서 적분법은 미분의 역연산 이로구나 까지 된 거야. 그리고 dx는 가로 fx는 세로. 또 당황하죠? 델타 x잖아요, 그죠? 네. 델타 x인데 델타 x를 0으로 확 보냈어. 그럼 dx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높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정적분의 정의에서 부정적분이 나오게 된 거야. 순서가 지금 완전히 바뀐 거지. 원래는 어떻게 배우냐면 부정적분을 배우고 구분구조법을 배우고 정적분을 배우고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대체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정적분부터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부정적분이 나왔으니까. 근데 교과 과정에 부정적분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야. 이거부터 하려면 써보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런 식을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야.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은 부정적분 중에 한 개구나. a는 가만히 있는데 x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이렇게 이것의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x 대신 a를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도 돼. 이렇게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t dt의 값은 이제 0이 될 거니까 0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미분하고 싶어야 돼. 무엇으로 미분해? x로 미분한 거야, x. x로 미분한 거야. x로 미분을 하고 싶어야 돼.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그리고 위에가 x가 아니면은 그 다른 걸로 미분해요. 네, y라면 y로 미분할 거예요. 민구라면 민구로 미분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fx가 이제 되는 거죠. 네. 됐죠. 그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3에서부터 x까지 루트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4t dt 이런 식이 있다는 거야. x에는 3을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된다고? 미분하고 싶어야 된다고. 뭐로 미분해? x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요.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는 루트에다가 x제곱 빼기 4x로 바뀐다를 아셔야 돼. t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으로 바뀔 거니까. 또 왜 그런지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부정적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ft의 dt 이렇게 되는 것이 라지 fx에다가 라지 fa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x로 미분을 하래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을 x로 미분하는 식이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자면해 보시면 얘는 어쨌든 x에 관한 식, 얘는 상수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지 f를 미분해서 스몰 f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fx가 된다. 여기가 0.5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정적분 문제로 갑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 개를 봅시다. 인테그랄 기호가 리미트 시그마잖아요. 시그마에도 걸리고 리미트에도 걸리는 놈이잖아. 또 정렬분의 정의를 해보면 인테그랄 자체가 리미트 시그마잖아요. 잠깐만요. 집중! 초반을 잘해야 돼. 이렇게 정의 있었죠. K가 1에서부터 N까지 F에 A 더하기 N분의 P의 K 곱하기 N분의 P 이랬었잖아요. 네. 얘를 인테그랄 어떻게 잡아도 좋은데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내가 뭘 x를 잡은 거냐면 이걸 x를 잡은 거야. 오케이? fx에다가 dx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되죠?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이 썸이야. 썸. 얘 때문에 썸 되는 거야.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뀐다. 그 느낌이 든다 이거지. 따라서 모든 정적분의 성질은 리미트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서 x가 적분 변수잖아요. k는 상수치분 하겠죠? 근데 리미트도 시그마도 상수나 왔다리 할 수 있잖아요.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빠르게 됩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되죠? 얘는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연산 가능할 것 같아요. 연산 가능함 맞어. 맞아. 연산 가능함 이해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 연산 가능함 곱하기는 안 돼. 왜? 시그마 때문에 안 돼. 네. 시그마는 곱하기가 안 되잖아. 그치? 네. 시그마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제 더 빼기 갑니다. 너는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c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쪼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되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스몰 f를 접근하게 되면 라지 f가 될 거라서 fc에다가 fa가 되고요. 더하기 라지 fb에다가 라지 f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녕 이렇게 될 거라서 결국 라지 fb에다가 라지 fa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돼서 일단 수학적으로 같긴 같아요. 수식적으로 같은데 여기 있는 c가 a하고 b 사이에만 있어야 하나요? 아니어도 되나요? 사이에 있어야죠. 사이에 있어야 하나요? 네.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아니어도 되나봐요. 아니어도 되나요? 그거를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 써보세요. 근데 저 AT 저 범위 쓸 때요. 예. 밑에가 무조건 위일 거보다 작아야 돼요.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C가 그 사이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마침 그 말을 했으니 그 얘기를 하죠. 잘했습니다. 기특합니다. 1에서부터 3까지 fx dx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3에서부터 1까지 fx dx를 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곰곰이. 얘는 1에서부터 3까지 하라는 얘기고 얘는 3에서부터 1까지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면 높이는 둘 다 똑같은 것 같지 않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근데 x값의 증가량이 1에서부터 3까지 가면 그 플러스죠. 네. 일로 갈 때는? 마이너스. 그쵸. 이렇게 돼야 돼요. 저기 증가함수 얘기가 됐어요. 뭐 증가함수로 바라봐도 좋고 감감수로 바라봐도 좋아. 왜냐면 얘는 1하고 3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1에서 3까지 이쪽으로 이제 넓이를 쭉 합하겠다는 소리고 얘는 반대예요. 여기서 이쪽까지 합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델타 x 곱하기 fx 이렇게 연산을 정의를 했잖아. 넓이를. 근데 정확히 넓이가 아니지. 이 델타 x 값이 일로 갔을 때는 양수야. 일로 갔을 때는 음수잖아. 네. 그러니까 델타 x 값이 음수라는 소리는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 이것은 구분구조법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수식으로 보면 당연한 소리야. 너는 라지 f 1에서 라지 f 3이 되는 거거든. 네.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맞지.
그런데 수능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항상 정의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 명심해야 돼. 이렇게 갔을 때랑 이렇게 갔을 때랑 될 텍스트가 달라.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돼. 이제 해결됐죠? 이렇게 써보세요. 기분입니다. 3월 더 붙다니. 아, 참, 이 얘기 안 했다. 이거 아래 끝. 이 얘기 안 했어, 아래 끝. 알죠? 위 끝. 용어. 아래 끝, 위 끝.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그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K가 1에서부터 7까지 하는 거 아래 끝 1, 위 끝 7.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한 3년? 2년 만에. 그쵸? 그렇습니다. 네, 했어요. 오케이. 자, 이 세 번째 스토리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스토리를. 자, 한 가지를 안 했는데 좀 이따 하고 뭐를 할 거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너를 해라. 이 얘기는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넓이랑 오른쪽에 있는 면적 두 개를 이제 합하면 되는 거잖아요. 면적이라는 이제 그 함수값이 양수니까 다 양수가 되겠지. 너는 A 더하기 B를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지. 그러니까 너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래요. 지금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어쩌지 이걸.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얘가 A 구하는 거죠? 네. A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가 모임을 밝힐 거냐면 A에서부터 C까지 fx, dx 파이팅 더하기 C에서부터 B까지 fx, dx임을 밝히러 갈 거거든요. 네. A에서부터 C까지 fx, dx는 일단 뭐지? A 플러스 B 아, 자신 있죠? 잘했습니다. 넌 뭐야? 마이너스 B. 아, 잘했습니다. 적용 되죠?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는 거니까 아, A가 되는구나. 그래서 되는 겁니다. C가 바깥쪽에 써도 돼요. 오케이. 합시다. 적분이 새롭죠? 완전요. 완전히 새롭죠? 네. 이상하다. 그래서 저게 아닌 것 같았는데. 이러면서. 수학을 적분 재밌어요. 제대로 하면 재밌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시작합니다.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B를 구하러 가겠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B를 구하러 가겠다. 봤더니 A에서부터 C까지 fx, dx 너랑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 dx 너를 하러 가자. 출발. 얘는 뭐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얘는? A 플러스 B. 이렇게 했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B가 되더라. 그쵸? 그래서 C가 어디에 있던 가성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있어.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을 때려놓고 이제 찢으면 됩니다. 찢으면 되는데 아무거나 상관없어. A에서부터 K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fx, dx 밖에 벗어난 것도 상관없습니다. 인테그랄 K에서부터 B까지 fx, dx 할 텐데 착한 사람은 너랑 네가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너랑 네가 같으면 수다닥 연결이 돼서 반대방향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보다 이쪽이 더 중요해. 이쪽보다 이쪽이 더 중요해. 됐어요.
좀 재밌죠? 재밌어야 돼. 이제 합시다. 시작하면 이제 본업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자, 그럼 적분 인테그랄 fx dx 이가 아까 설명했듯이 rfx 플러스 c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평행값 정리했었을 때 아마 상수항만큼 차이가 난다 그건 해봤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적분이었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미분인지나 다함수에서 적분을 때려라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꼭 해야 돼. 적분을 하잖아. 네. 그러면 모른다는 가정하에 너를 미분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x에다가 n 더하기 1승이 필요한 것 같고 앞에 뭐를 곱하지? n 플러스 1분의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고 미분에 여기 연산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적분하고 c가 반드시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 c는 여기 딱 한 번만 쓸게요. 단 c는 상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서술이가 안 썼다고 까맣게 봤어야 됩니다. 까맣게 봤으니까 꼭 너는 기억해. 네. 난 안 하더라도. 내가 이제 하다 보면 수능에서는 부드럽게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전업을 하기 때문에 가끔 내가 이제 C를 빼먹습니다. C를 빼먹어도 아, 저 새끼가 그래서 빼먹었구나 하세요. 너인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수의 변조법을 해보면 차수를 하나 올리고 그 지수를 나누면 되는 거야. 차수를 하나 올리고 그 지수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죠. 인테그랄. 지금 하는 거는 계속 미적분 원 가정입니다. ax 더하기 b 이거의 n제곱을 적분을 하래요. 미적분 2에 가면 치환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면 이제 금방 됩니다. 네. 금방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미적분 원 가정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미분을 해야 얘가 나올까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에다가 차수는 일단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는 일단 뭐가 붙을 것 같냐면 n 더하기 1분의 1이 일단 붙어야 얘를 미분했을 때 뭔가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근데 합성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얼마가 곱해지지? a분의 1. 그쵸. a가 곱해지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서 이제 a가 곱해질 테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돼?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좀 뭐랄까 x가 오지 않고 이상한 게 왔다 그러면 통째로 적분을 때린 다음에 x의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미분할 때는 x의 개수를 곱했지? 네. 적분할 때는 x의 개수 나누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보면 이거 봐. 빼먹잖아. 이거 봐. 이거 빼먹는다니까? 어? 인테그랄. 근데 이렇다니까? 얘가 하나를 더 적분 해봅시다. 3x 지금 이 이론은 1차식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1차식이요? 여기 1차식 이거에 4제곱을 적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냥 대놓고 주먹으로 보는 거야. 합성함수니까 주먹으로 봐서 이렇게 할 거예요. 5분의 1을 곱할 거고 앞에 뭘 곱한다? 3분의 1. 그렇지. x에게 나온다. 또 빼먹을 뻔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얘가 인테그랄 3x 플러스 1에다가 4제곱이 되는데 0에서부터 1까지 이걸 계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또 합니다.
3x 플러스 1에다가 5승이 될 거고 5분의 1이 나갈 건데 앞에 3분의 1 곱하기로 했죠? 이렇게 거기에서 0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0을 집어넣는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15분의 1에다가 4의 5승 안해 빼기 0을 집어넣으면 15분의 1에다가 15분의 1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보면 인테그랄 3x 세제곱 4제곱 6x 제곱 7 dx 이걸 해봐라. 시작. x 4제곱. 잠깐만. 네. 적분할 거야. 네. 어? 나 뭐하는거니? 어. 5분의 3x. 네, 5분의 3 x의 5승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가 4제곱이니까 x의 5승을 쓴 다음에 네. 미분에서 저게 나와야 돼. 5분의 3을 곱해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차수를 하나 올리고 그 지수를 나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오케이. 얘는 일단 x 세제곱이 되겠죠? 네. 앞에 뭘 곱해요? 2를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요? 7x. 그렇지. 7x가 돼서 플러스 c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적분하면 적분 변수를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거 딱 공식분할 감으로 하는 게. 그쵸, 뭐 그렇습니다. 혹시 높아지네요. 얘를 해보면 7x 되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당연하게 플러스 c 플러스 c. 만약에 얘가 뭐 아까 1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얼마일까? 63 빼기 7이니까 56. 자, 그것을 이렇게 봅시다. 얘가요. 상수함수 7이 있어요. 네. 1에서부터 9까지. 그냥 넓이로. 그렇지. 9까지니까 이게 편할 것 같은 거지. 56인가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즉, 구간의 길이를 얘는 곱하면 됩니다. 됐어요. 드디어 우리는 문제를 풀 준비가 됐습니다. 배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 배부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가요? 문제 풀 때, 저 순서를 좀 바꿔서 할게요. 좀 따르면 되구나. 맨 먼저 좀 쉬세요. 쉬면서 이제 그 필기한 것을 잠깐 보고 계시면